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고 돌아오셨죠? 네, 날씨가 네. 좋아서 요즘 좀 행복해요. 더. 그쵸. 날씨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오늘 열정씨 책 속의 시간인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면 네. 제가 열정씨랑 할 때 조금 더 좀 긴장감을 많이 풀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다가 우리는 좀 여자들은 기본이 그러니까요.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다하면 한 하루에 한 4-5시간은 하니까. 맞아요. 자, 오늘의 당충전 함께 해보죠. 네. 이 따꼼따꼼님께서 또 달콤한 초콜릿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목,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며 뒤늦게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30대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한국 기사를 읽으며 공부하고 있는데 쓸공언니에서 외국 경제 뉴스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쓸데없는 공부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소중한 팟캐스트입니다. 하트.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우리 정관리 언니 괄호 열고 물음표 응원드리고 싶어 짧게나마 리뷰를 남겨봅니다. 스윗하셔라. 네. 난 진짜 이 힘으로 산다니까요. 진짜. 이 힘이야. 이 밥심도 있는데 네. 이 밥심 못지않은 댓글심으로 살아요. 맞아요. 네. 저는요, 이 댓글을 읽고 이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눈물까지요? 네, 약간 울컥했어요. 이 저의 30대가 생각이 나서. 맞아. 그쵸. 30대 진짜 고군분투 하잖아요, 우리가. 네, 제일 바쁠 때인데 이 아이 키우시면서 공부하신다니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맞아. 아이 키우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건데. 네, 맞아요. 뭐 사실 이 울만큼 뭐 엄청 힘든 일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뭐 이래저래 아둥바둥 하면서 보냈던 30대가 생각이 나서요. 네. 이 쓸공 언니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그러네요. 그 약간 먼저 살기는 했지만 우리가 네. 뭐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저도 참 뿌듯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따꼼따꼼님이 진짜 센스쟁이신 게 이게 우리 정관리 언니하고 괄호 친 다음에 물음표를 붙여주셨잖아요. 예, 이런 센스쟁이가 다 계시네. 이게 내가 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신 거잖아. 그치? 1%라도 열어두고 언니?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네.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이 배려에도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따끔따끔 쓸공님 지금 한참 육아와 공부로 바쁘실 텐데요. 네. 이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렇게 행복하고 예쁜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바쁘고 힘들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럴 만한 능력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아까 우리 열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조금 몇 발자국 우리가 먼저 갔잖아요. 네. 우리 쓸공 언니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즐거운 얘기는 이쯤 하고. 갑자기 무서운데요? 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널뛰고 있는 그 시장 말이죠. 네, 뭐 주식 앱을 킬 의욕이 좀
상실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소란스러워요. 저는 약간 네, 정신적으로. 네. 이 지난 3월 13일 미국 주가가 훅 하고 내려갔었죠. 맞아요. 네, 이제 그 후 조금 회복했다가 근래에 또 훅 하고 또 내려갔다가 이 4월 2일 리버레이션 데이. 네, 그게 이제 공포되면서 또 훅 하고 내려갔다가 훅훅 막 이랬지. 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약간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다시 반등하긴 했어요. 네. 진짜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고 네. 여기 도박장 아니죠? 여기 라스베가스 느낌이 나는데.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네. 디 이코노미스트 2025년 3월 10일자 기사를 좀 참조를 했어요. 네. 예. 이 3월 중순에 미국 S&P 500 지수가 근래 최고치에서 9% 하락하고 나스닥은 12% 하락했었죠. 예고편이라고 해야 됐을까요? 그렇죠. 3월이니까 예, 아직은. 3월이어가지고 이제 약하게 한 방 펀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함을 느꼈죠. 그렇죠. 네. 아, 그동안 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도 올랐는데,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건가? 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이제 투자자들이 네. 기대감이 참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3월 또 중순에 이렇게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네. 투자자들의 실망과 불안이 컸을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요.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미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와, 25%라는 관세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최근 들어 못 보던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네, 그럴 네.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높은 관세가 현실화되니까 네. 투자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게다가 트럼프는 4월 2일 리버레이션 데이, 즉 해방의 날을 지정하면서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네. 뭐 우리나라도 기본 관세 이상의 25%가 적용이 되었고요.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서 또 미국이 보보복 관세를 하고 그죠? 예,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죠. 네, 저 오늘 기사 보니까 125%라고 중국 관세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진짜. 이 100% 넘는 관세라는 거는 물건값보다 세금이 일단 크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뭐 서로 관계를 끊자라는 그런 얘기 같아. 일단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어. 지금 이제 급한 거는 중국이야. 이거지. 그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숫자에. 이 100이 넘어가니까. 약간 진짜 너무 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 해방의 날이 네. 선포가 되면서 네. 그 이후 우리 주식시장 반응이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해방의 날 이후에 뭐 주가가 엄청 하락을 했는데요. 네. 뭐 수치적인 거야.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또 재밌는 거는요. 그 해방의 날 당일에는 오히려 3월에 그 알루미늄 철의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보다 조금 덜 하락했어요. 재밌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이미 3월에 다 반영되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알루미늄과 철강의 고관세가 신호탄 역할을 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자들이 재빠르게 반응을 했었던 거고요. 네. 자,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성장을 해왔는데요. 계속 성장을 지속하다가 이제는 미국의 경제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3월 12일에 발표된 통계 수치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이 아무리 장기간 성장을 지속해 왔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어왔어요. 왜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 불가한 분이고 보호무역주의자라고 해도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과거의 경험도 주가 상승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과거라고 하면 트럼프 지난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임기에서는 트럼프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막아왔어요. 기억나네요. 그래서 두 번째 트럼프의 임기 전 대선 때 우리 모두가 트럼프가 되면 미국 주가는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 지난 트럼프 임기에 나온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풋이에요. 풋? 네. PUT 말씀이시죠? 네, 풋.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트럼프 일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인해 일시적인 셋오프, 즉 주식 대량 매도 사태가 일어났던 것 기억나시죠? 네. 예.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주가를 다시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잠시 주가가 내렸을 때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은 팔지 말걸. 조금만 버틸걸. 이렇게 후회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트럼프 풋이 나오겠지 하며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트럼프 풋이 작동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트럼프 일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에이 안 내려 어차피 다시 올려놓을 거야. 맞아. 기대를 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죠. 그리고 역시 또 지금 상황에서 이 관세 유예 때문에 다시 반등된 상황에서 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봐 다시 올려놓잖아. 트럼프 풋이 현실화됐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풋이 다시 재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맞아요. 예. 어쨌든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번보다 강경해요. 네. 지난 3월 6일 트럼프는 단순히 주식시장만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네요. 그쵸. 좀 아신 거 아니야? 트럼프 풋이라는 단어. 그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니야, 이번엔. 자, 그 같은 날 스캇 바슨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비슷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월스트리트는 그동안 잘 해왔다. 이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메인스트리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메인스트리트란 네. 워싱턴 DC에 있는 그 메인스트리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월스트리트의 주가보다는 메인스트리트의 정치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 후 3월 9일에 미국이 경제 침체를 직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는 직접적인 답변을 거절했죠. 예, 단 a period of transition, 즉 전환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네. 이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은 변화를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잠시 사용하다 말겠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트럼프가 관세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주가가 하락했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마다 출렁거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정말 진심이구나. 그렇죠?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 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 네.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렸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관련 수치를 알아보면요. 올해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한 반면에 유럽의 스탁스 600 지수는 12% 상승했고요. 오. 독일의 닥스도 19%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은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럽의 군사 관련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이 미국이 유럽에 군사 지원을 줄이기로 해가지고 네. 유럽이 국방 예산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네. 군사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군요. 예, 맞아요. 이렇게 자금들이 유럽으로 빠져나갔으니 미국 주가는 정말 더 내렸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유럽의 주가는 올랐는데요. 심지어 그동안 좋지 않았던 중국 시장도 그 인공지능 딥시크 덕분에 상승했었죠. 어쨌든 펀더멘탈이란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예, 거기에 그 과감하게 용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죠? 예. 도박도 아니고. 예. 자, 홍콩 주식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항생지수. 이 항생지수에는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항생지수도 17%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이 한동안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 즉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 이 테크 자이언트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네. 미국의 주가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럽과 중국 시장의 매력이 이전보다 상승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 15%나 떨어졌죠. 15%나 떨어졌군요. 네.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는 투자자들도 꽤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이 수백 %의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으시니까. 기본 100%는 다 넘더라고요. 네. 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이 테슬라인데요. 네. 올해 39%나 하락했어요. 39%면 진짜 거의 뭐 팬데믹급 영향이네요. 그렇죠.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뭐죠? 네, 이유는요. 테슬라의 유럽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유럽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미국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꽤 있네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왜 그 동양의 철학자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탐하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죠? 그 트럼프와 뭐 일론 머스크 둘 다 두 네. 개를 같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일론 머스크가 이 권력까지 가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재가 좀 상했네. 쟤를 좀 뺏었네. 뺏었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지만 네. 미국 주식시장 관계자들은요. 미국 시장의 미래를 아주 비관적으로만 예측하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의 희망적인 관점도 있는데요. 네. 자, 지난 3월 10일
골드만삭스는 2025년 미국 성장률 예상치를 1.7%로 예상했습니다. 비록 이전 예상치에서 0.7%포인트 내리기는 했지만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성장률을 낮추기는 했지만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뭐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시장의 예측을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또 하나 있는데요. Federal Fund Future라고 해서 단기 이자율 위험을 해지하는 선물이 있어요. 갑자기 선물하니까 생각나는 또 이 오징어 게임에서 왜 그 이정재 씨 친구 서울대 나온 그 증권회사 다니던 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선물을 하다가 잘못되셨잖아요. 아, 맞아. 네, 그걸 나오는데 이정재 씨가 선물을 얼마나 사줬길래.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그치. 도대체 얼마만큼의 선물을 누구한테 줘야지 인생이 망하냐.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네. Federal Fund Future 이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달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기준금리가 4%로 머물거나 70%의 확률로 인상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3월 기준으로는 12%의 확률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믿는데요. 즉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얼마 전에 또 트럼프가 파월에게 빨리 내리라고 네. 막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파월은 아직 더 지켜보겠다고. 신증론.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금융권 그다음에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잠시 좀 관망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이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네.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네. 게다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네. 즉 이제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최근 한 10년 동안 네. 미국 S&P 500이 많이 오르기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2020년 3월 이래로 거의 2배가 되었죠. 진짜 5년 만에 2배네요. 네, 이 코로나는 정말 다시 오지 않는 그죠? 박앤세일. 예, 박앤세일 기간이었던 거예요. 맞아. 정말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그죠? 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매도 안 한 게 어디예요, 그죠? 맞아. 버티고 매도 안 한 게 어디야? 그러네요.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2020년 3월 이래로 이 2배가 되었는데. 네. 자, 2배가 된 만큼 하락하기도 쉽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비싸다는 얘기니까. 네. 재밌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현재 주가가 내린 상황을 디톡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제까지 주식 시장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독소가 네. 많이 쌓여 있었다. 부었어. 그렇지. 부은 거네. 이게. 부은 거야. 이게 근육이 아니라 부었어. 부은 거였어. 그래서 그만큼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의미겠죠. 그러네요. 예, 이 주식 시장이 디톡스를 했다니 레몬 주스 같은 거라도 마셨나요? 이 레몬 주스가 관세 아니야, 관세? 그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관세로 디톡스를 하겠다. 레몬 주스도 약간 시잖아. 그러니까 좀 센 걸로. bitter sweet. 그 미국 주가가 내려서 이 S&P 500의 price to earning ratio, 즉 퍼가 감소했는데요.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주식의 가격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식이 기업 가치에 비해 싸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세일 기간이 약간 돌아왔다. 미니 세일.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네. 고퍼 주식은 피하고
접어 주식을 사라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지금 미국 주식들이 저퍼니까 주식을 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꽤 계시죠. 이전보다는 일단 빠졌으니까. 네, 그렇죠. 혹시 PER, 퍼 모르시는 쓰공님들 지난 에피소드 90화 꼭 들어보시고요. 네.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초기 에피소드들이 저희가 기초 지식 이론들을 정리한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꼭 정주행하셔서 들어보시면은 저희와 더 공감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미국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이 주식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지금의 미국 주가 하락이 이 나이트메어라기보다는 워블, 즉 좀 흔들리는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치, 코로나 그때처럼 완전 박앤세일까지는 못 갔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는 진짜 정신적으로 버티시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매도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요. 그때 버틴다. 에라 모르겠다고 덮은 거잖아. 예, 약간의 무감함도 필요해.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 2010년대 정도에 이제 일본에서 둔감력이란 유행어가 있었어요. 책도 이제 둔감력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고, 예, 그래서 이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이제 예민하게 움직여야 되긴 하는데 네. 이제 가끔은 둔감력도 필요하다. 맞아. 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둔감력. 네. 특히나 요즘 상황. 그렇죠. 맞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맞아요.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지치고 그냥 네.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여기서 이제 발을 떼겠다. 네.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버티냐. 그쵸.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네.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네. 지금은 어떤 행동도 좀 자제하겠다. 그쵸.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앞에서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와 반대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는 해요. 아이고. 이 신용평가사 피치 요번에 또 이 피치의 발언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싹 빠졌었잖아요. 이 피치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세계의 경제 성장과 미국의 생산을 둔화시키고 미국의 물가는 상승시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루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한 다음과 같은 말도 했는데요. 관세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질 임금은 내려가게 할 것이며 기업 투자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수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네.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치로 높이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관세 정책이고요. 예, 맞아요. 그 요즘 드라마 협상의 기술 혹시 보셨나요? 저 앞부분 좀 봤어요. 너무 재밌어. 요즘에 그래요? 저의 최애 드라마예요. 그 머리 하얗게 해서 나오는 예, 그분이죠. 예. 거기서 보면 협상할 때 서로 자기 패 안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좀 비밀에 쌓인 사람이야. 네, 나를 함부로 예상하지 마. 내가 일기 때 어땠는지는 잊어라. 맞아요. 자, 그런데 협상에 있어서 이 예측 불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점이기는 하죠. 네. 예.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 예측 불가성은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맞아요. 예.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정말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투자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한 전문가는 정책의 예측 불가성이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이제 3월부터 내려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실물 경제와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 정말 매일 이 관세 정책은 너무 어리석은 정책이다라고 맨날 비판 기사가 그렇게 떠요. 맞아요. 트럼프가 망쳤다 뭐 이런 예, 기사들. 예, 정말 그렇게 뜨는데 하지만 미국의 입법부,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관세를 이용해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하지만 경제계 사람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사실 경제계 인사들과도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까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물론 그 디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이긴 한데 그럴 것 같대요. 자, 왜 그러냐면 이번 임기의 트럼프 경제 보좌관들은 지난 임기보다 트럼프를 덜 자제시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싸움이 났을 때 네. 옆에서 좀 누가 말려주면은 이제 에이, 괜히 못 이긴 척하면서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자제를 안 시키는 거야. 좀 말려줘야 내가 말려줘야 이 타이밍에서 그만둘까 하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구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치. 말리는데 근데 막 화나서 막 하는데 옆에서 같이 막 들쑤셔. 나도 스탑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못 잡는 거네. 못 잡는 거지. 약간 그런 성향의 보좌관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미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관세로 인해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해도 관세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 루트닉 장관이 그런 사람인 거지. 이제 누가 싸우는데 안 말리고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 약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는 경기 침체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가 혹시나 오더라도 네. 국제관계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쵸. 뭐 상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뭐 그죠? 할 말 없죠. 근데 사실 약간 네.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전 세계가 네.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잖아. 진짜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 하나. 그쵸.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 침체는 막겠다. 그치. 그럴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대. 감수해야 된대. 그러네요. 좀 무서운 이야기죠. 네. 이 한편 4월 이후부터는 이런 경제적 혼란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이제 3월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 조금 맞았죠. 네. 네. 왜냐면은 이게 그대로 맞았어. 왜냐면은 무슨 말을 했냐면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이 트럼프가 협상 전략의 하나로 관세를 낮춰주거나 미뤄줄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이 90일 후에 소름. 그죠. 이게 실현된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했을 때 그렇게 겁나진 않았어요.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군요. 예, 그래도 어차피 이게 당근과 채찍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채찍 너무 많이 때렸으니까 당근도 있을 거야라는 좀 약간의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큰 그림. 예. 좀 약간 소름 끼치는데요.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채찍으로 사용했다면 전 네. 세계들은 네. 앞으로는 이제 관세를 낮추면서 네. 그래 내가 너무 심했지 네. 미안해 이러면서 당근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정말 세계 각국이 지금 트럼프의 채찍과 당근에 울고 웃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관세 정책에 도대체 트럼프 너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러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이 트럼프도 이게 뭐 미국이란 엄청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네. 그냥 내 말이 법이야. 뭐 짐이 국가다 이러면서 관세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있구나. 다행이다. 태양왕 루이 14세보다는 나은가 봐. 난 제국주의로 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법적 근거가 뭐냐면요. 네. IEEPA라고 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이 뭐냐면요. 미국 법이긴 해요. 네.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 상태에 대응해서 외국과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약물 거래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정의하면서 이 IEEPA 법을 근거로 해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이 관세 부과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실질적인 이유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쵸. 근데 이게 법적 근거로 되기는 약한가 봐요. 그래서 약물과 불법 이민을 법적 근거로 삼는 거예요. 찾아왔구나, 누군가가. 이거면 됩니다. 그랬나 봐요. 이 무역 적자가 크다는 것을 법적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IPA가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 다른 법은 이 무역 적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상당히 복잡한 조사를 해야 한대요. 이 무역 적자를 증명하는 그 어떤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리서치를 근거로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실제로 막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명해내야지.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네. 그래서 새로 부과된 자동차 관세의 경우에요. 2019년에 완료된 조사를 근거로 했대요. 2019년이면 사실 팬데믹도 전이고 네. 꽤 오래 전이라서 네. 정확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이민과 약물 거래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사태야.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구나. 그게 근거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건 상관없을 것 같긴 해. 약물 거래와 불법 이민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역 적자하면 사실 몰라. 그치? 그치. 그래? 우리가 적자였어? 근데 불법 이민 약물 거래하면 이거 당장 해결해야 돼. 길거리에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도 관세 정책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겠죠? 네, 사실 트럼프가 강력한 힘을 비교적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바로 관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 좀 유예를 해주기는 했지만 또 언제 돌변해서 다시 가져와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유예가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채찍을 여러 대 맞았기 때문에 이 당근이 더 달콤한 거야. 지금 그쵸? 너무 감사해. 감사하잖아. 진짜 트럼프가 본인을 되게 자애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비롭다. 그쵸? 부처님이다. 근데 자꾸 이렇게 때리다가 살짝 괜찮아? 하니까 자애로운가? 싶기는 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참. 자, 오늘은 미국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동안의 이 흐름들이 약간 싹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다행이네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주가 하락의 원인은 관세였네요. 그렇죠.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도 쭉 같이 지켜봐야겠네요. 네.
실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공님들 삶에 아주 작지만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다 같이 실공합시다.